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7월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학사님과 제가 네. 아재돌롬을 찍으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실 거는 뭔가요? 우주 여행. 좀 요즘 여행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데 네, 사정이 되시면 우주 여행 좀. 해외도 아니고 우주로. 네. 우주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 우주 여행 가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네,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내용은 재밌는데 비용을 들으시면 좀 약간 우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비용을 듣기 전까지 재밌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우주 산업에 관련해서 잠깐 이제 알려드리면, 우주 산업은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위성체, 발사체, 지상 장비, 위성 활용 서비스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분류에 이제 우주 관광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관광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보시면 대부분 약간 굵직굵직한 느낌의 이제 서비스 개념은 위성 활용 관련된 서비스들, 원격 탐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흔히 뭐 집에서 이제 이 안테나 이제 동그란 접시들 달아서 하는 위성 방송 통신 서비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차를 타시면 대부분 지금 휴대폰에도 있는 GPS, 내비게이션. 네네, 그것도 이제 위성항법 시스템이라 가지고 우주 네. 산업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우주 관광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단 이 그림도 네, 잘 매치가 되는데,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있고, 네네, 그렇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런 위성체가 네, 우주에 남아서 계속 네. 기능을 하면 이 기능을 활용하는 서비스들, 소프트웨어적인 네.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외에 이제 관광이라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지금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올해 이번 달 초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온 거고.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자가 갔다 왔다는. 그렇죠.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근데 이제 우주 이제 상업적인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미국하고 소련의 이제 어떤 그 냉전 시대에서는 이제 두 국가가 경쟁하듯이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게 이제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 온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60년대 중반까지는 소련이 미국을 좀 앞서고 있었는데, 케네디가 62년도에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우리는 달에 가는 거를 선택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69년 7월 21일 날 닐 암스트롱이 그 유명한 첫 발을 내디면서, 이거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아주 큰 어떤 발돋움이다 하면서 70년대까지 두 국가 경쟁을 했어요. 스타워즈라고 불렸던. 네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서 이제 우주 산업 분야를 보셨지만 거대 굵직굵직한 어떤 산업으로 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국가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국과 소련, 러시아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과 이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이 경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 국가, 거대 국가들이 이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거의 소련하고 미국 빼놓고는 전쟁의 후유증 바빴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양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을 밑바탕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70년대 말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강구도에서 이 어떤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산업이 이제 이렇게 커왔다면,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상업 분야로 이제 본격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사에서 개발한 이제 기술들이 뭐 민간에 이전되는 어떤 그런 좋은 효과도 생겼고, 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부터 상업 분야는 이렇게 키워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우주 기술을 많이 좀 일상에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 접할수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얘기했던 GPS.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거는 가장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외국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성 네, 위성의 그런 영향이 실시간 해외 스포츠.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손흥민이가 골 넣는 거를 다음날 신문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실시간에 집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맥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거는 네. 나름의 이 우주 산업의 발전에 기반한 겁니다. 그리고 GPS도 상당히 우리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어디 길을 찾아갈 때 예전에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시골을 가려면 지도를 펼쳐요. 지도를 펼쳐서 이제 가던 12시간씩 가던. 지금은 우리가 작은 손동작 하나만으로도 쉽게 최적화된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 길을 모르더라도 물어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는 우주 산업의 영향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는 보시면은 상업용 위성 우주 발사체 수정 이제 민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84년도에 상업적 우주 발사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사실 이때까지도 이제 크게 어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대놓고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먼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90년대까지는 네네 그렇죠. 민간에게 열렸지만 네. 여기 이렇다하게 튀어나오는 민간 업체는 보이지 않았다. 크게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 산업을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라든가 법이 정해진다든가 사실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산업을 발전함에 있어서 법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뭐 규제를 하건 뭐 지원을 해주건 그래서 2000년대 2004년대 우주 탐사 정책 이제 상업화를 강조를 해요.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 등 우리나라도 아마 이때 해서 우주 뭐 탐사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웠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2015년도에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요. 여기 안에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행성 자원 채굴권 인정을 해준다든가 뭐 교차 책임 뭐 면책 조항 같은 것들 넣고 뭐 이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그 산업인데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된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상업적으로 한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민간 우주 여행에 대한 건 우리가 탐구 생활에 예전에 배웠던 뭐 궤도 탐사해가지고 올라간다든가 뭐 우주인들. 네. 뭐 내가 우주에 여행 가려면 예전에 그 김소연 씨인가요? 그분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네. 그분처럼 상당 기간 많은 기간 훈련을 거쳐서 해야지 돈도 많이 들고 직업적으로 가는 거죠. 일로서. 우주인이 된 거죠.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사실 그래서 우주 관광이라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달에 두 분은 아니죠.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민간 회사가 우주 여행의 시대를 오픈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법이 네.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게 네. 일단 굉장한 떡밥? 많죠. 네, 여기. 당근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네. 민간에서 좀 개발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면책도 그렇죠. 해주고 네.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 다 나올 것처럼 다른 행성을 가면 네. 거기서 재산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채굴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광이 시작될 상황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첫 우주 7월 11일 날 네. 뒤에 보시면 아니겠지만 버진 갤럭틱이라는 그 영국 이게 그 버진 항공 버진 그룹 네. 리처드 그 사람인가요? 네. 이름이 뭐였지? 리처드 패터슨이었는데 네. 그분이었어요. 그 회사가 7월 11일 보시면 7월 11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주 관광 회사는 표부터 먼저 보시면 버진 갤럭틱하고 블루 오리진이 있어요. 네, 버진 갤럭틱은 7월 11일 날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블루 오리진은 7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탑승 인원은 둘 다 똑같아요. 6명씩. 비행 고도는 여기는 88.5km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00km 이상 갈 수 있다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비행기를 기반을 했어요. 비행체가 돼 있고 얘네는 로켓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주를 이제 우주 관광이니까 밖을 봐야 되잖아요. 네, 여기도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고 여기는 특수 대형 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켓을 보시면 아까 로켓 이미지를 보시면 로켓에 보면 저 위쪽 맨 네. 상단에 보면 저 위성이 원래 들어가 있는 자리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로켓 같은 경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창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얘네는 3차례 정도 비행기 이력이 있고 얘는 15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쪽에 보면 비행기로 이렇게 가죠. 근데 어떻게 가냐면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게 엄청나게 큰 비행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비행기인데 이 이미지로는 이제 영상을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요 조그만 비행기를 싣고 올라가요. 고도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얘를 분리해서 얘를 쏴요. 우주로. 우주로 쏘면 얘가 휴지 마 3까지 음속이라고 그러죠. 마 3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잠깐 유역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이 우주라는 얘기죠? 아, 네. 우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지구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대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가 우주라고 써 있어요. 이 카르만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 카르만 라인을 넘어가면 우주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붉은 점선과 네. 붉은 글씨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의 지표에서부터 대기까지와 우주의 네. 경계를 그은 게 카르만 라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이게 52마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60마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60마일이면 대략 한 100km에서 80km가 여기서 지상에서부터 이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우주로 치자라고. 근데 사실 이것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냥 우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우주야. 여기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끼리. 예, 인간들끼리 구분한 거예요. 예. 각 나라가 합의를 해서 여기는 대기야, 여기는 우주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 비행기가 올라가서 여기서 쏴요. 여기 보면 45,000피트에서 이제 싹 해서 마 3의 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한 아까 얘기했던 뭐 80 여기 언저리까지 갔다가 잠깐 이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버진 갤럭시가 7월 11일 날 갔던 거고 공중에서 발사를 한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로켓하고 차이점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또 뭐 잠깐 뭐 여담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이게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를 탈출을 해서 나가는 거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엔진의 그 연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에 연료를 쓰고 나머지는 여기 연료를 쓰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느낌은 약간 네. 공항? 네네.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거랑 항공모함으로 데리고 가서 뜨는 거랑 뭐 그런 느낌일까요? 네네. 우리가 근데 또 한 가지 더 보면 우주정거장이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은 네. 우주 밖에서 이게 지구 대기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주정거장에서 요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로켓을 쏘면 우주 여행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를 흔히 이제 SF 영화에서 보면 그 지구 밖에다가 정거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연료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중간에 급유를 중간에서 만약에 정거장에서 할 수 있으면 거리가 훨씬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구 탈출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그냥 서 있지만 사실은 중력이 항상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 탈출 탈출 속도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버진 갤럭시가 7월 11일 날 6명인가 아마 그분 회장하고 그 나이든 회장님하고 그분하고 이제 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첫 우주 여행에 대한 그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블루 오리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 들어보셨죠? 블루 오리진. 네. 블루 오리진은 그 유명한 미국의 쿠팡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마존. 그러니까 한국의 아마존이 쿠팡이잖아요. 네. 그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
그분이 7월 20일 날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한국 날짜로 돼 있긴 하지만 우주에 간 날. 네, 달에 발을 들인 날. 그날에 맞춰서 이벤트성으로 쏜 거예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스페이스 X처럼 네네. 수직으로 가요. 수직으로 갔다가 얘가 다시 내려와요.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얘는. 스페이스 X랑 거기까지는 비슷하네요. 예,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얘가 수직으로 발사를 해요. 일단 추진 로켓은 네, 회수가 그래서- 된다. 네, 곧 얘도 오니까. 네. 근데 얘는 고도 75km에서 얘를 분리를 해요. 그러면 추진 로켓은 이렇게 와서 떨어지면서 일단 엔진 역추진을 해서 지상까지 내려와요. 이 콘크리트 패드로 된 데에다가 쫙 내려와요. 그리고 얘는 캡슐은 분리하면서 여기서 얘도 이제 여기도 엔진이 있으니까 엔진으로 네. 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카르마 라인 우주 대기권에 쏴요. 여기까지 네. 가서 여기서 여기는 지금 3분으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3, 4분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3, 4분을 우주 유형이라는 게 우주에서 이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형을 했다가 떨어지는 거. 네, 낙하산으로 와서 텍사스로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낙하산 이미지가 표시는 안 돼 있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된 거죠. 일단 분리가 되는 거는 아까 그 네네. 버진도 비행기로 했다가 분리하고 같은 원리인데 앞쪽은 비행기로. 여기서 비행기를 쏘고 뒤에는 얘는 로켓이고. 근데 예전에는 이 로켓을 버렸어요.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네. 여기는 이제 재활용이 다 했던 거죠. 회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원하는 위치 아까 콘크리트로 준비한 데에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전에 뭐 영상으로도 보긴 했던 것 스페이스 같은데 X가 굉장히 이제 그거 그렇죠. 가지고 공을 많이 들이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네, 재활용을 네, 할 네, 수 네, 있게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 관광이 가능한 거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이건 비행기니까 비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없어요. 완벽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놀랍죠? 생각하면 무섭기도 한데요. 근데 잘 네. 제일 부자가 타고 갔다 왔으니까 자기도 그러니까요. 직원 한 명하고 여기는 아마 네 분이 타고 갔는데 고령자 82세 예, 어르신 그죠 82세 어르신이 탈 정도면 그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네 그리고 네. 18살짜리 최초 이제 티켓 끊었던 그 네덜란드 사람하고 그러니까 최연소 우주인이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관광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네, 맞아요. 젊고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면 네. 이게 무슨 관광이 할 텐데. 네. 상당히-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인들처럼. 예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던 이제 우주인을 키웠던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수단들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비용이 좀 얼마나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여기 나오긴 했는데 버닝 갤럭티 같은 경우에는 25만 달러. 여기는 이제 블루 오리진은 지금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왔는데 알려진 바에는 20만 달러인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거의 한 3억 정도? 3억에 육박하는 네. 가서 몇 분? 아까 뭐 11분이라고 써있는데 3, 4분 있어요. 네, 여기가 비행기 타고 가는 데까지는 1시간이에요. 1시간 타고 여기 우주여행 간다 이제 설레는 느낌으로 갔다가 여기서 잠깐 한 3분, 4분 느끼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라면 하나 끓여 먹은 라면 못 먹죠. 끓이기만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끓이기만 하고 내려오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문제는 있어요. 네. 네, 3억이라는 큰 돈이. 근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주 산업 분류에서 이제는 우주 여행 분류 분야가 관광이 들어왔다.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의 성이 확실한 게 굉장한 노령인 네, 사람도 어르신이 있다. 80대 노인이 탔다. 네. 이게 이게 의미가- 앞으로 계속 네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도 점점 낮아질 거고 네. 안정성도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이번에.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네, 일단 우주 기술을 민간한테 오픈하고 그쪽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법안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과 네, 네, 네. 처음에 알려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소련 정도나 돼야 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가격이었고 뭐 지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게 소화 가능한 민간이 있다라는 것. 대단한 거죠. 그 미국 버진은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으로. 저런 민간의 자본 수준, 기술 수준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부러운데요. 여기는 600장을 팔았어요. 내년에 갈 거를 오, 벌써. 현금을 확보한 거네요. 이제 완판됐대요. 와. 여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스페이스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는 그렇죠. 스페이스 X. 버진 갤럭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9월달에 이제 똑같이 우주 관광을 하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 카르바 라인 정도. 그래서 거기도 로켓으로 가니까 우주 유영을 하고 내려오겠죠. 9월달에 하고. 사실은 멋있는 건 이게 여기 이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진짜 멋있어요. 생긴 거는. 한번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우주 이런 이제 로켓 분야 이런 거 말고 새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보급선이에요. 우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주 왕복선에다가 요거는 일본 그 작사인가? 일본 하여튼 여기 보면 일본 우주국이에요. 네. 우주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주에다 우주 화물선이에요. 이거는 우주에다 화물을 쓰실 수 있는 거고 로켓을 쏴서 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분야도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미 이제 ESA라고 유럽 우주국하고 유럽 우주국이 먼저 했어요. 화물선을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리고 그다음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당연히 소련하고 미국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 우주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네네네 이런 것도 있다. 이게 관광으로서 네. 몇 분간 지내는 게 지금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네. 가서 긴 시간 체류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로 가능해지겠다는 네네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럼 정말 우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우주 산업들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쓰이는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민간에 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나사가 일부러 기업들에게 이제 그렇게 전수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일단 그렇고 일본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주 관광의 시대가 열렸다. 대신 전재산이 3억이면 가시면 안 되고 이제 우주 관광이 시작됐다. 그리고 네. 앞으로는 우주 생활의 시대가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보여지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우주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